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미련이라는 감정은 정말 사람을 현실감 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머리로는 아니다 싶으면서도 이 마음으로는 자꾸 그걸 붙들게 만들잖아요. 제가 예전에 아주 한 7, 8년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서 이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의뢰인 분들, 이런 분들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아서 모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. 이제 서로 같은 마음이고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지내라 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몇 분 이제 모아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.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동병상련 뭐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이 금세 가까워지더라고요. 되게 반가워했어요. 처음에 이분들이 만났을 때 정말 뭐랄까 뭐 전쟁터에서 아군을 만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쉽게 아주 쉽게 친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, 두 번 만나면은 이분들이 다 형, 동생이 돼 있어요. 뭐 자기들끼리 뭐 형, 뭐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 너는 어떻게 지냈냐, 너는 무슨 일이 있었냐,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너 그랬구나 어쨌구나 해가면서 같은 아픔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라 그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심이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이제 횟집에서 그때도 한 4명 정도 이제 모였는데 횟집에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오겠다 하고 이제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 와라 라고 하고 있다가 저도 조금 있다가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피러 나갔죠. 뒤따라 갔죠. 갔는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두 남자가 그 길거리에서 막 끌어안고 막 엉엉 하고 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쟤네들이 지금 뭐하나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은 의뢰인 분은 이미 1년 전에 아내의 불륜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계신 분이고, 이제 좀 더 나이가 좀 어린 남편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가 소송을 시작하셨던 분이에요. 그런데 그 나이 많이 먹은 의뢰인이 그 나이 어린 의뢰인을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형, 이 녀석 이거 불쌍해서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울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거 보니까 지금도 좀 울컥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더 많은 의뢰인은 그런 거죠.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괜찮았는데 이 나이 어린 의뢰인은 이제 시작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거를 굉장히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 두 남편 중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. 이제 아내가 이제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갔나 봐요. 그래서 막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좀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몸도 좀 아프고,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러지 말고 좀 운동을 좀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개인 트레이너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켰대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내가 굉장히 막 나가기 싫어하고 하는데 조금씩 자기가 이제 살이 빠지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이제 재미가 붙어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운동을 해서 정말 그 아내가 옛날 날씬했을 때의 몸으로 돌아간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? 이 아내분이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잘 살면 좋은데 이 아내분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알게 된 남자하고 불륜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. 이 남편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아내한테도 차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 차에 들어갔는데 무슨 휴지가 막 뭉청 해가지고 막 구석구석 막 이렇게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. 막 이 의자 사이 이런데.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닦은 것도 아니고 뭐 코풍종이도 아니고 성관계를 갖고 뒤처리한 다음에 그 휴지를 이렇게 꼽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제 모른 척 했습니다. 모른 척 했는데 계속 아내를 의심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 행동을 보니까 외출도 굉장히 잦고 맨날 친구 만나러 다닌다면서 맨날 뭐 밤 늦게 들어오고 어쩔 때는 새벽에도 들어오고
그리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도 거절을 하고,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은 이제 사람을 시켜서 아내의 뒤를 좀 미행을 했나 봐요. 그런데 뭐 하루 이틀 미행하는데 그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 모텔까지 찾아갔고, 좀 기다리니까 아내가 웬 남자놈 팔짱 끼고 모텔에서 나오더래요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. 왜 안 받았겠어요? 정말 괴롭죠. 죽고 싶을 거예요. 근데 이걸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하고 못 살겠더랍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증거도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. 근데 그 아내분이 뭐 집을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소장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장 받은 날 이제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이 아내가 작은 방에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더래요.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싱크대에서 뒤돌아서서 막 훌쩍훌쩍거리고 막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막 이렇게 울고, 방 청소를 하느라고 막 걸레질을 하면서도 울고, 아이들 밥을 차려줄 때도 울고, 온통 계속 울기만 하더랍니다. 몇 날 며칠을.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참 마음이 약하고 착한 남편이었어요.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자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이제 아팠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계속 상의를 했죠.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모임, 같이 했었던 그 일당들 모여서 같이 상의도 했어요.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혼 소송을 취하를 하고 이 아내와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, 이제 이런.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남편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죠. 그 남편,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소송을 취하하는 날 그 아내를 제가 불러서 그 아내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서로 앉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 남편한테, 너 앞으로 살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네 아내를 계속 괴롭힌다면 나는 그때는 네 편 들지 않고 네 아내 편을 들겠다. 너 약속할 수 있느냐? 이거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이러저런 문제로 싸워도 절대로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 남편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취하를 하고 이제 이들은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. 돌아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남편하고 통화를 했어요.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잠은 잘 잤냐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. 정말 자기가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 마음 편하게 푹 잠을 잤대요. 그러면서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했다. 너 정말 큰 결심한 거다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그 친구를 좀 응원을 많이 해줬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는데 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남편이 저한테 요즘 아내가 좀 다시 이상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이상해지니 했더니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도 계속 거부를 하고, 그리고 또 그전처럼 낮에도 슬금슬금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네 아내가 한번 그런 불륜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래도 다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라. 그러지 않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남편분을 많이 좀 안심을 시켜줬죠. 그런데 이게 이 남편이 가끔가다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자꾸 지금 이 사람이 이래요 저래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느끼는 게 이 사람이 다시 바람을 또 피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심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. 그 상황에서 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거 뒤를 캐보자 어쨌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,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한테는 또 계속 이제 안심을 시켜주면서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평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라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남편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. 맨 처음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약도 먹어가면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잠도 못 자고 항상 그렇게 괴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으니까. 그런데 지금 아내의 행동을 보면 그 당시에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을 때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달라진 게 하나 또 있다면
이제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내가 자기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여행 좀 다녀올게. 뭐 1박 2일, 뭐 2박 3일 이런 식으로. 그래도 이제 이 남편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또 아무 말 안 하고 보내줬답니다. 이게 여행 경비까지 줘가면서.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계속 이제 나가 돌아다니고 밤늦게 또 들어오고, 그리고 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를 하고, 이러니까 이 남편은 정말 그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. 저한테도 계속 막 거의 죽는 소리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친구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정신과 치료약을 먹더라고요. 그런데 솔직히 저도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막연하게 이 친구만 계속 그러지 않을 거야, 걱정하지 마 하면서 위로를 해줄 수는 없었어요. 그 상황이 딱 눈에 보이니까. 그랬는데 딱 그렇게 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이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아침에. 그러더니 이 남편이 막 엄청 크게 웃는 거예요. 하하하 웃으면서 실장님 잡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. 뭘 잡어? 했더니 얘가 또 바람 핀다니까요. 확실하게 내가 잡았어요. 하하하 웃어요. 이게 지금 웃을 일도 아닌데. 그래서 야 너 괜찮니? 라고 했더니 자기 괜찮대요. 멀쩡하대요.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만났죠. 만났는데 이 남편이 그럽니다.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난 6개월 동안, 그러니까 이혼 소송 취하하고 6개월 동안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안에 자기는 정말 지옥이었답니다.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. 아내가 어디를 나갔다 와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, 괜히 말하면 너 옛날에 내가 한번 그랬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냐 이래가면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할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도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그런데 아내 행동은 계속 불륜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 같고, 부부관계에도 계속 거부를 하고,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이 친구가 저한테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. 지옥. 정말 그 친구가 그랬어요. 자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고. 어떤 날은 잠들 때요,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몇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한 게요, 이 친구가 그동안 걱정해왔던 대로 본다면 또 한번 무너져 내려야 정상인데, 이 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다는 거예요. 왜냐? 이제는 지옥에서 더 안 살아도 되니까.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 여자하고는 절대로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제는. 그래서 정말로 이 친구가 어떤 뭐 가식적으로 좋은 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아했어요. 이게 참 희한하죠. 마치 누가 보면은 자기 마누라가 싫어가지고 저 여자 바람 좀 안 펴주나, 바람 피면 내가 바로 그냥 이혼하고 끝내버릴 텐데 꼭 이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처럼, 그 정도로 굉장히 지난 6개월이 지옥이었단 얘기예요.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자기 아내가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는 확신을 갖고 이제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저는 그런 고통을 단 하루라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어요. 그런데 또 웃기는 게, 맨 처음 불륜 사실을 걸렸을 때는 아내가 막 울고 막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걸리니까 오히려 이 남편한테 네가 이래서 내가 싫었다, 뭐가 이래서 싫었다 오히려 하면서 남편을 비난을 하더랍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은 또 그랬대요.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눈꽃만큼의 미련도 떨어뜨려 주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해주는 게 자기는 더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. 차라리 첫 번째처럼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됐으면 자기가 비록 이혼을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좀 찝찝하고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, 이렇게 행동을 해주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대요. 그러면서 네가 마지막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답니다. 사실 오히려 속 시원해하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또 봤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분들은 그 불안한 상황에서
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이 배우자가 계속 습관적으로 이 불륜을 저지르고 단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는 이 사람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다.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.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는지도 몰라요. 이제는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. 그만큼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. 왜 우리 그러잖아요.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90점을 맞췄어요. 근데 한 사람은 더 노력을 했으면 100점을 맞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, 또 이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얻은 점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쉽지 않아요.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.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90점을 맞은 사람은요, 아쉬운 거예요. 내가 좀만 더 노력했으면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하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견뎌왔지만 결국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더 할 게 없다라는 생각에 후련했던 거죠.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도 되니까. 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내가 그때 좀 더 다정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?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않나?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, 이런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.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대부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분노감,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느끼지 말아야 될 모든 감정들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,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이라는 지옥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후련해할까,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합니다. 아무쪼록 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의심하면서부터 이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엄청난 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셨거나 느끼고 계신 분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. 하늘은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. 원래 이 행복이라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지옥처럼 힘들고,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, 도파민에 절여질 대로 절여져 가지고 마치 그 길이 너무나 달콤해 가지고 자신이 천국에서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피해 배우자분들 정말 많이 힘내시고, 무엇보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신건강 잘 유지하도록 힘쓰세요. 이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이 육체 건강도 나빠지는 겁니다. 끝.